날일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니 모르신 분은 없죠. 날일자. 요글자의 뜻이 날인데요. 원래 본인은 날이 아니고 해죠. 해. 왜 그러냐면 해모에서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모에서. 그래서 이 글자를 설명을 해를 그려봐야 되는데 해가 동그랗잖아요. 동그란데 동그랗게 표현하면은 이거 배고픈 사람이 해를 보지 않고 빵으로 보는 상황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로 눈동자로 볼 수,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이거예요. 세상에 동그란 거 엄청나게 많죠. 동그란 거 엄청나게 많아요. 이 교실에도 동그란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교실에 동그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 얼굴요. 네. 얼굴 조금 전에 있잖아.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얼굴로 본다고. 다를 거 없어요. 칠판 동그랗게 만들 수 있잖아. 지우개도 동그랗게 만들 수 있잖아. 고등학교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 동그랗잖아요. 저도 동그랗다고 볼 수 있어. 모든 걸 다. 교실도 동그랗다고 볼 수 있어. 동그랗게 만들면 되는 걸 뭐. 동그랗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나요? 책상도 동그랗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동그랗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만 표현해가지고 해를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치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해 속에 뭔가가 있네? 뭔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흑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옛날에 그 흑점은 있네. 옛날 사람들이 그걸 갖다 뭘로 봤냐면은 그걸 뭘 봤어요? 삼족으로 봤어요. 삼족. 옛날 사람들은 해 속에 삼조고가 산다고 봤어요. 삼조고.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태양이 그려져 있고 그 속에 삼조가 그려진 고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한자 문화권에서요. 한자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해 속에 삼조고를 그려놨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일장기가 해 아니에요? 일본 저 울트라맨이라고 해가지고 축구 응원단 울트라맨이 상징 깃발이 삼조고예요. 삼조고. 일본의 일자가 이 글자인데 그 삼조고가 일자만 걸린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먼저 삼조고는 온 거야. 우리 고구려 고분벽에 삼조고 그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삼조고는 상상 속의 새죠. 태양 속에 태양이 엄청나게 뜨거운데 태양이 표면에는 한 몇 도로 알려져 있어요. 6000도. 태양의 중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의 중심은 1600만 도로 알려져 있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면은 1600만 도. 1600도도 아니고 600만. 엄청나게 뜨거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런 데서 어떻게 새가 사냐고요? 새조자. 이게 상상 속의 새죠. 더더구나 글자를 보세요. 석선 세 개의 발이 있는 새가 어딨나요? 이게 상상 속에서 만드는 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3이라는 수가 완전수예요. 왜 완전수예요? 양수의 기본이 1이고 음수의 기본이 2잖아요. 둘 합친 것이 3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신을 완전수라고 취급되고 30판에 이제 3판 양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세수로서 많다는 걸 나타내는 경우도 그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재로 보면서 삼적으로도 봤지만 또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토끼가 뭐 절구지른다. 서양은 또 달려보기도 하고요. 근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태양에 그런 존재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 삼적으로 봤던 그 흑점은 뭐이냐 이거예요. 흑점은 조금 전에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라고 했죠. 6000도라고 하는데 그 6000도가 되는 표면에 온도가 낮은 부위가 있어요. 우리가 불 때다 보면은 모든 곳이 다 똑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일부가 낮은 온도가 있어요. 낮은 온도. 뭐 불티가 들어간다든지 뭐 순간적으로 그쪽 부분이
온도가 낮아지겠죠. 태양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한 1000도나 2000도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구에서 사람 눈으로 볼 때 검게 보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불타고 있는 데다가 뭐 어떤 물질 하나 딱 집으면 그 물질이 타는 순간 어떻게 돼? 그 부분이 온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태양에서도 일정한 부분이 낮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검게 보이는 거라니까 우리 눈에. 근데 그걸 옛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검증을 못하니까 삼적으로 부르고 거기에 뭐 토끼가 절구린다고 하고 뭐 이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 자, 어쨌든 간에 삼조고가 아니더라도 흑점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흑점이 표현된 형태로 나줄자가 있는데 그 문자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볼 수 있는 문자는 각골문인데 각골문에는 점을 친 사람들이 정인들이요, 점을 친 정인들이 점을 치고 나서 점비를 갖다가 갑골에다 새겼단 말이에요. 새기는데 새기려면 어째 동그랗게 새기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조각칼로 동그랗게 나무에다가 새겨보면 알다시피 그래서 각이진 형태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다각형의 형태죠. 각이 여러 개 지는데 그게 조금 줄어들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간을 사용하면서 주간의 결이 쭉쭉 이렇게 반드는 결이 있으면 그 결 따라서 반드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직각으로 해서 표현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에 결국 이런 형태겠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자형은 이렇게 되고요. 그게 해를 표현했는데요. 요 글자를 오늘날 해라고 적고 날이라고 했는데 이 날이 뭐냐면 해가 뜨고 지면서 겁되는 게 날이 아니야 날. 근데 이 날이라는 말은 해오고 물론 해가 지면서 뜨고 지면서 날이 생기는데 날은 제가 봤을 때는 일과 음이 관련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박자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말과 마가 서로 음이 관련이 있잖아요. 실사자 같은 경우도 실과 사가 서로 관련이 있잖아요. 먹묵자도 왜요? 먹과 묵이 서로 음이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일이 날이 있다고 보는데 중국 발음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이렇게요. 몇 성이에요 이게요? 사성이요? 사성. 르. 이걸 르 근데 이거 그대로만 표기하면 리잖아요. 리. 그러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을 갖다 일본 니폰 그러잖아요. 니폰. 니. 입선자 니을자를 탕락해서 이가 리 이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 음들은 입선자 니을자를 탈락시켰는데 요 글자는 그 탈락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이가 아로 바뀐 것 뿐이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에서 릴, 날이란 말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매일매일의 날과 관련된 상황이죠. 자, 그래서 해로 쓰일 때는 일광욕이라는데 일사병을 뜻하는 일자는 해지만은 휴일, 공휴일 뭐 이럴 때예요. 국경일 뭐 이럴 때는 차일피일 이럴 때는 날의 의미죠. 그런 의미로 이제 밖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요 글자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요 글자가요. 근데 해일보다는 날의 의미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날일로 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날일자가 골이 되면서요. 일, 길, 골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물에 잠긴다고 해서 잠길 골자인데요. 얼마 전에 가로할자를 쓴대요. 가로할자를 쓰는 흐를 자하고 서로 혼용이 된다고 했죠. 혼용이 되는데
저 골몰하다 뭐 이 골몰을 그래서 요 글자를 갖다 쓰기도 하지만 이건 정확한 글자는 아니에요. 서로 통용시킨다 뿐이지. 골몰의 골자는 이제 요 글자를 써야 되면서.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 막을 열자도 마찬가지예요. 막을 열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흙으로 막았다는 얘기인데요. 흙도자를 붙여서 일이 이제 열까지 왔어요. 이게 요글자고 통용한 것처럼 요글자는 아예 방대자 힌트를 주면서 우리가 가물한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할자 힌트로 쓰지만 이게 날짜잖아요. 사실은 근데 방패간자가 한이 되면서 이걸 날일자로 의해서 가물다는 뜻이지 가로할자에서 가물다는 뜻이 아니다. 근데 방대자 힌트를 유지하려고 해서 이거 원래 가로할자 힌트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가로할자로 쓰고 있지만은 날일자예요. 근데 그거 음역과서 열이 되면서 허으로 막을 열자인데 요 막을 열자와 관련돼서 개혁 열자예요. 개혁 열자 오고 지울 날짜예요. 날조하다 할 때 쓰는 지울 날짜를 기억해 아니 꾸밀 날짜예요. 참 죄송합니다. 꾸밀 날 지울 날이에요. 근데 요걸 잘 알아들을 이유는 개혁과는 상관없이 저 산스크리트 가운데 그 죽음으로서 간다고는 불도를 닦는 사람이 죽어서 간다는 열반 있죠. 그 니르바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니르바나를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 말이어도 한자로 바꿨잖아요. 열바나, 닐바나, 열바나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 열반을 할 때 쓰는 열자를 이글자를 갖다 쓴 거예요. 그냥 치음만 한 거예요. 치음. 그 열반을 줄여서 열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산스크리트에서 닐바나라는 말을 갖다가 열반이라는 말은 그냥 치음인데 그걸 표기해서 사용된 거예요. 근데 죽어서 간다는 세상과 관련된 열반의 열자를 이글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손으로 지운다 꾸민다 그러는데 날조하다 뭐 할 때 쓰는 날짜가 바로 일자예요. 조자는 그냥 지울 조자겠죠. 자, 이런 데에서 음의 역할은 한일자 개어식 아니 한일자라네. 날일자 개어식이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한일자예요. 잘 아시다시피 뭐 앞에서 두일자 나온 것처럼요. 두일자 나온 것처럼 선 하나로서 하나를 갖다가 나타낸 거죠. 그게 이제 뭐 산가지일 수도 있고 시초일 수도 있고요. 또 결승과 관련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선으로 표현했어요. 뭐 어려울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뜻이 하나의 기본이 하나 아니에요?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 한일은 게 뜻이 하나로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아버리는데 가르친 사람도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인데 우리 책에도 보면은 이 두 번째 보면 선 하나를 나타냈기에 하나의 뜻을 지니겠다고 하고 그 밑에 줄 보면 한 번의 뜻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처음이나 첫째란 뜻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또 모두란 뜻이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 같다는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또 그 밑에 보면 어떤이나 조금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게 하나의 시도 이거 한 번이 될 거이고 그 하나가 맨 처음일 수도 있고 첫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모두 같이 하나같이 행동을 하면 모두가 될 수 있고 하나 같다고 해서 모두 하나 같다고 해서 같다의 뜻이 있고 어떤 하나는 하면서 어떤 걸 조금 하나를 조금 뭐 더해주거나 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그런 뜻이 있고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만 알아버리니까 사람들이 한 번이요. 일망 그러면 한일자에다 그물망자인데요. 그물망자인데 이 그물망자 있어요. 이렇게요. 이거 하나로면 하나의 그물이잖아요. 만약에 이거 하나로 새긴다고 치면 하나의 그물인데 우리가 일망타진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나의 그물로 다 잡아내는 걸 말하는 건가요? 이 연못에 고기들이
100마리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의 그물로요 10번 한 번 잡을 때마다 10마리 쓰게 10번 쳐가지고 다 잡아냈어. 그거 일망타진인가요? 한꺼번에 100마리를 잡아야 되죠? 그럼 한 번에 그물질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하나 가지고 10번 던져서 100마리를 잡아낼 수도 있잖아요. 다 잡는 상황 관련돼서. 근데 하나의 그물로 다 잡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 보세요. 칼도 짠데요. 1도 그러면 하나의 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칼. 근데 1도 양단이라는 것이 하나의 칼로 약 두 조각으로 내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하나의 칼로 두 조각을 내요. 이렇게 두 조각을 하는데 100번 난도질을 해가지고 두 조각을 내는 거 그게 1도 양단인가요? 아니잖아요. 한 번 칼질로 단번에 잘라내는 것이 하나의 칼로 자르는 것이 아니잖아. 한 번 칼질로 양쪽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망타진 일도 양단의 일은 뭐예요? 하나가 아니고 한 번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처음 같은 경우도 일선장변 그러면은 일선이 한 일자고 줄선자인데 이게 전선의 선자잖아요. 지금 하나의 전선이도 아니고 한 번의 전선도 아니잖아요. 맨 적과 대체원 맨 처음에 선에 있다 이거. 맨 처음 선에 막바로 적을 앞에 두고 있는 100m 앞에 두고 있는 그 휴전선을 두고 그런 사람들이 일선장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첫째 이런 거예요. 천하일미. 그러면 천하의 첫째가 하는 맛이다. 그것이 되잖아. 하나의 맛이 아니잖아. 한 번의 맛이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모두 그러는데 일동 차려드는데 운동장에 학생들 100명이 서 있는데 일동 차려드면 하나만 차려서 오냐고요. 모두 다 차려드는 상황이잖아. 그 다음에 같다 이거예요. 초지일관. 처음 먹고 끝이 처음에 먹은 뜻이 끝까지 다 같은 것을 말하는 거야. 하나가 다 같은 거 처음과 끝이 같은 상황이 초지일관이야. 그 다음에 어떤은 뭐냐면 일장일단. 어떤 것은 장점이 되고 어떤 것은 단점이 되고. 조금 일총동음 조금의 시간을 말하잖아. 나는 어떤 일에 일조를 했다 이거야. 일조. 조금 도와줬다 그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 도와줬다가 아니고 한 번 도와줬다가 아니고 조금 도와줬다가 돼야지 제대로 된 풀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글자가 한 일자인데 그걸 설명을 해줘야죠. 그냥 한 일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리고 요글자는 가진 자가 있는데요. 가진 자. 가진 자가 있는데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길알길자 할 때 배울 거예요. 가진 자로 이게 도형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세월호는 열십자로 바뀌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길알길자 가진 자요. 가진 자로 이것도 한일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길알길자 할 때 설명을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들립자. 오늘날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갖고 핸드폰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잖아요. 은행들도 보고 막 그러잖아. 오늘날을 갖다가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전의 사회를 갖다가 산업사회라고 하고 그 이전을 갖다가 농경사회라고 하고 그 이전을 갖다가 수렵취치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자는 어느 시대와 계를 같이 하고 있어요. 농경사회하고 계를 같이 하고 있죠. 그 농경사회에는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데 이때에는 이게 들립자가 들고 나는 출입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농경사회 출입의 기준이 되는 곳은 어디냐 이거예요. 집이에요. 집. 그렇죠. 집. 집에 집을 놓고 집 안과 바깥이 있는 거죠. 집 안이 있고 집 밖이 있는데 우리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그러면 그때 기준도 집이잖아요. 근데 주로 안일과 바깥일이 구분되는 시절 아니 농경사회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바깥일은 남자들은 농토에 가지고 쟁기를 지르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이죠. 반대가 되는 계집여자는 그냥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라 계집여자 고물자 이렇게 펴는데 이게 길싸먹고 있는 모양이었죠? 이게 농사짓고 그래서 이거 농사를 해서 식을 해결하고 이거 길싸면서 의를 해결하는 거예요. 의식을 해결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그 집에 들고 나는 것이 출입인 거예요. 출입. 그리고 이 글자가 직구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요 글자를 놓고 뭐 뿌리가 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상이네, 아니면 어떤 뼈자가, 이 글자 골자 줄게, 뼈자가 어떤 물체가 뭔가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형상이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서 있는데, 사실은 출입이라는 게 직구 관련될 수밖에 없다니까, 이런 걸 들어서 살펴볼 때. 그런데 농경사의 이해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본격적인 변호사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잖아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짓고 살았던 집이 무슨 집이에요? 움집이에요. 움집. 장강의 움집. 땅을 파고 들어간 움집인데, 이 움집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나가는 것이고, 날줄자고 들어가는 것이 들줄자인데, 나갈 때는 이렇게 해요. 움집에서 바깥으로 나오려면 입구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몸통 파인 곳이니까 딛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갈 때는 어디다 신경을 써야 돼? 우리가 나갈 때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요? 땅 쪽으로 가야 돼요. 딛고 가니까. 들어갈 때는 지금 이게 들어갈 때 문의 입구로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나무를 걸쳐 넣어서 이렇게 집어맞으니까 어디를 신경 써야 돼요? 머리를 위를 신경 써야 돼. 나갈 때는 땅 쪽을 신경 써야 되고, 들어갈 때는 위를 써야 되는데, 이거 들어갈 때고 이거 나갈 때. 그래서 나갈 때는 이거 출입구 입구부터 팔이 이렇게 나가는데 아랫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 이게 나가는 아랫부분을 갖다 표현한 거예요. 이게. 요걸 이렇게도 표현해줘. 이렇게 물론 이렇게도. 이거 아랫부분에 발, 이거 분명히 발이에요. 이거 설매자에서 이게 초목이 사이 난다고 표현했지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거 반대가 어떻게 돼요? 각각각자 되네. 제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각각. 반대로 들어갈 때는 윗부분을 생각해야 돼. 이게 주거지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갖다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저는 그렇게 봐요. 문자라는 것이 그냥 서로 유기적인 관계는 없고,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글자가 분명히 이 출입구 아랫부분이 아니고 출입구 윗부분이에요. 이게 윗부분. 근데 사람 입자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람 입자고 삐치고 파임의 형태가 방향이 바뀐다고 보고, 그리고 그 글자가 막바로 음에도 영향을 주기는 안내자도 직구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도 이렇게 표현된 요 형태가 집의 형태. 고문자를 보면 집의 형태. 이렇게 얘기한 사람한테도 제가 이견을 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집의 문의 입구 부분을 갖다가 표현했다. 또 다른 입구 부분을 표현하고, 그게 거기에 이제 들고 나는 부분이요. 어쨌든 간에 직구 관련되어 있는데, 요 안내자가 집어넣는데, 요 안내자가 요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자로 저는 봐요. 그런데 요 글자가 음이 4개 있는 글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네 그러지만은 나로도 쓰이고 나부로도 쓰이고 예로도 쓰이고 하는 글자예요. 사실은 한자사진 찾아보면은 그 가운데 우리가 안을 뜻하는 네로 쓰니까 안내만을 키우고 있지만은, 이거 나로도 쓰이는데 이게 구구마된 경우예요. 이게 원래 있는 놈은 아니야. 구구마되는데 궁중 안에 있는 사람 갖다가 네인 하지 않고 나인이라고 하죠. 궁중 나인. 그때 나예요. 그리고 이게 안으로 들인다고 해서 드릴랍자인데 이건 호재로 오면서 다시 분화된 글자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묶어서 드린다고 해서 시가 들어. 예라는 음도 있는데 장부의 자인데, 이게 근데 입에서부터 그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입에서부터 이 음들이 추가해야 되는데, 입에서 닙, 나, 내, 이렇게까지 온 거라고 지금 이 4개의 음들이. 그런데 이 장부의 자는 나무 목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 장부는 문서인 장부가 아니고 나무 목자를 붙였잖아요. 이게 장부의 자 이렇게도 쓴다고. 이게 한옥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옥 짓는 사람들이면 쇠붙이를 안 써. 될 수 있으면은. 아직날 사람은 쇠붙이를 전혀 안 쓰고 있는데, 이게 목재가 이렇게 있으면 요것과 요 목재를 끼워 맞추려고 지금 여기 있는 나무를 갖다 이렇게 있는 나무에 요 부분을 파고, 요거를 뾰족하게 요거는 쪽 집어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튀어나온 부분이요. 요 튀어나온 부분이 요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튀어나온 부분을 이걸 장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단점이 그 동음이어잖아요. 대장부의 장부만 알고 있고 문서인 장부만 알고 있는데 여기 목적 가운데 이렇게 짜맞추기 위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또 장부라고 이렇게 나무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가잖아. 이 속으로 들어가잖아. 들립자. 근데 이제 이 나인웨이라 쓰고 이건 이 글자로 쓰고 이건 요 글자로 쓰니까 주로 이제 안글자로 쓰고 있는 것뿐이야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 안내자에서 드릴납자가 나는데 파생되어 나오는데 그 위에 또 기울납자가 있는데 기울납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여기서 저 내냐 납이 되면서 옷을 기운다고 기울납. 자, 기울납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것 가운데 스님들이 입는 옷 가운데 납위라는 옷인데 오늘날 납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그렇죠, 누비야 누비. 납의에 비읍자가 연음이 돼가지고 납비가 되고 이것이 다시 바뀌어서 누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누비. 오늘날 떨어진 옷 누비입자니요. 제가 옷이 물론 옷이 크게는 최고 중요한 것은 몸을 보호하는 데 있고 그러지만은 또 옷이 자기 신분 같은 걸 드러내고 지위 같은 걸 드러내는 역할도 하잖아요. 저는 옷이 신분을 드러내는데 그런 쪽은 관심 안 써요. 이게 따뜻한 그만이기 때문에 옷이 좀 떨어져도 그냥 입고 다녀요. 꽤 입을 생각으로. 이게 우리는 지금 환경 문제가 말도 자꾸 오는데 막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버리니까 이게 문제야. 될 수 있으면 안 사고 될 수 있으면 안 버려야 되거든. 근데 현장에서 교육은 사람들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을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러지 않으려고 언행인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옷도 떨어져도 기호 입을 생각을 하고 좀 떨어져도 뭐 떨어지면 어때? 옷이 오고 있다고 보면 떨어지고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도 이게 떨어져도 이렇게 입고 다니죠. 이렇게 모형이. 이런 옷도 이런 누가 보면 이런 옷 입고 다닌다고 마누라가 욕하죠. 자기 창피하게 만든다고.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으니까 입고 다니죠. 지금 한 5년 동안 옷 한 번 안 샀을걸? 한 5년 동안? 근데요 뒷장으로 넘겨보면은 바로 나의 입성자 늘자를 가지고 눌까지 오는 글자가 있네. 어눌할 눌자, 말더듬을 눌자. 뭐 옛날 제가 배울 때 어눌할 눌자를 배웠는데 이제 사전의 표기가 말더듬을 눌자로 나왔으니 말더듬을 눌자예요. 내가 내 입성자 니을자를 붙이면서 이제 또 다른 음이 변하죠. 날 눌까지 온 거예요. 눌. 그러면서 말이 어느로다고 해서 아니 이제 우리 책대로 갈게요. 말 더듬을 눌자. 눌변할 때 쓴 글자예요. 돼지 연을 할 때 쓴 글자예요. 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막 달변가가 아니에요. 그 사기꾼들처럼 막 달변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저 김수환 추기영이나 성철 스승님들이 큰 지식인으로 대접을 받은 분들인데 그분들 말하는 것만 막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흐르는 거야 이게 말씀원 대신에 이 글자를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걸 알려두시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속에다 집어가지고. 근데 우게 글자가 오면 이것이 생략돼서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게 뭐지 하고 올 수 있는데 이게 어느날 글자예요. 어느날 글자. 자, 이걸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자 송고체랄 글자예요. 창모자에다가 요 글자가 막 들어가 있어요. 요 글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어느날 글자란 말이에요. 말더듬을 글자란 말이에요.
근데 누리, 울, 이 몸이 하나 채우면서 율까지 와가지고 창모자에서 뜻이 되는데 창이랑 이 뼈쪽 무기가 쪽쪽은 날이 있는 무기잖아요. 그 뼈쪽은 날이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뼈쪽은 송곳과 연결되는 송곳질할 율자가 돼요. 송곳질. 송곳질. 그런데 요 글자 자체가 쓰여지는 글자는 아니고 요 글자를 알아야만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글자를 갖다가 다시 알 수 있는데 세 글자가 달라붙은 글자예요. 세 글자. 그러면 유리 그대로 음역화를 하는데 유리 조금 음역화를 하는데 조금 바뀌어서 흉이 되면서 색 가운데 도요새 뭐 하면서 바닷가에서 볼 수 있죠. 도요새. 잘못 얘기했어. 바닷가하고 강가 사이에. 이게 바다에서 살고 강에서 살아요. 바닷가에서만 볼 수 있는 게 강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순간적으로 잘못했냐? 요걸 사자성어를 얘기하는데 요 글자가 쓰여지는 사자성어한테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자를 친 사람은 어디 가서 설명할 때 어부지리 설명해야 돼. 어부지리. 그러죠? 어부지를 불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부지리의 이 이로움을 갖다 이로울리자 썼는데 그 이로움이 어떤 이로움이에요? 두 가지의 이로움을 취했는데 하나는 조개고 하나는 물고기죠. 아니 하나는 새죠 참. 새죠. 그 새가 도유새예요. 조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조개냐면 방압이라는 조개의 방압방자. 이 방압방자가 방압이라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민물조개예요. 말조개, 민물에 사는 말조개. 말이 뭐 달라붙으면 크기가 크다. 말벌처럼. 민물에 사는 말조개. 이 말조개 방압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낙동강에 한때 뭐 폐수가 있어가지고 낙동강가에 조개들이 많이 폐사되고 막 할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때 그 폐사된 조개가 방압이야, 방압. 말조개 국가인데 이게 민물조개예요. 그래서 그 두 개 조개 방과 휼이 합쳐져 가지고 지고 나온 말이 어부지리인데 방휼지쟁. 이거 방어보고 도요사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부가 가서 두 마리를 취한 이득이 바로 어부지리 아니에요. 그래서 어부지리를 달리 방휼지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방휼지쟁. 그리고 이 어부지리의 그림을 갖다가 그리 아이들 사자성어 책도 보면 어부지리 그림을 갖는데 강가를 그리나 그러면 그게 이제 잘못된 거야. 아니 바닷가를 그리나 그러면 제가 강가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벌써. 바닷가를 어부지리와 관련된 그림을 바닷가를 그려놓으면 이게 이제 어폐가 있는 거야. 강가를 그려야 돼. 강가.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이게 어디 막 책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면서 이거 방압을 찾아보니까 민물조개네. 이거 뭐 강가로 설명해야겠는데 옛날에 그거 찾아보기 전에 어떻게 돼요? 바닷가 자연스럽게 바닷가 얘기했어 저도. 근데 제가 방압이 뭐지 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강가에 사는 조개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이 어부는 강가에서 물 잡는 사람이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그걸 파악했다니 그걸 얘기하는 거야.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야.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도예새 율자 기억하시고요. 나무 먹자고 하면 요즘에 먹어야 될 과일. 제철 음식이 최고였잖아. 그렇죠. 귤나무 율자. 감귤. 밀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밀감이 제대로 된 표기가 아니에요. 감귤이 제대로 된 과일 명칭이에요. 그때 쓰이를 교수님 말 더듬을 놀자가 같다고 해서 그 밑에 하단에 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 네네네. 그거를 빛날 경우하고.
예? 빛날경. 이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쓴 글자. 네. 이렇게도 쓴 글자인데 요 글자하고는 이건 들립자를 생략했더니 형태고 모양이 같다고 이 글자라고 해서 물건 붙자에도 이 글자가 아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하고 같다고 해도 같은 글자는 아니. 안내자로. 빛날 경자를 주로 이제 요 글자가 요 글자에 사실은 이 글자인데 뭘 경자예요. 네. 결자를 이렇게도 쓰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양이 같다고 해도 우리가 이 글자 이걸 이 글자라고 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아닌 것처럼 모양이 같다고 해서 같은 글자는 아니. 이 빛날 형자 뭐 이런 데서 쓰이는 글자 아니에요? 근데 같이 쓰나요? 같이 쓰이네요. 교수님도 그렇게 형태로 그 저기 드릴러 안내로 쓰지 않고 이렇게 꺾어서 써가지고 네. 그 줄글자 같은 경우 감글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굳이 자연의 구분하고 이것은 떨어뜨려야 되고 이것은 붙여야 될 상황인데 네. 이게 들립자에서 이게 생략된 거니까 붙여야 될 상황인데 이제 그걸 크게 구분하지 않고 뭐 있다 보니까 뭐 비슷해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글자를 갖다 이거 귤나무 글자예요. 나무 목자가 들어가서요. 감귤을 때 쓰인 글자, 밀감을 때 쓰인 글자예요. 남귤 북지를 때 쓰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오숫자가 달라붙은 글자가 옷이 길다라는 뜻의 글자인데 길게 늘어지는데 사람으로 놓고 보면 길게 늘어지는 사람들이 후예예요. 후예. 그래서 오늘날 이걸 오숫자로 쓰고 있지만은 후예를 뜻하는 글자가 되는데 후손의 자예요. 후손 후예가 아니고 후손이요. 후예를 때 쓰는 예자예요. 후예를 때 쓰는. 근데 요음을 취했네요. 나베 원래 안내자에 예음을 갖다 취했어. 요글자가 음역하는데 요글자가 본래는 내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내자가 예라는 음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음을 튀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들립자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아들 자자예요. 글자의 뜻도 살펴보는데 이 아들의 상대가 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딸인데 이 글자가 갖고 있는 본래 뜻은 아들, 딸 다 합친 아이를 뜻하는 글자야. 아이. 그러니까 아들자 하면 안 되고 아이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자. 우리가 남자 여자의 남자란 말에도 자자를 붙이고 여자란 말에도 자자를 붙이는데 이게 남녀 구분이 없어요. 지금 자가. 이게 아들자로 본인을 아들자로만 바꾸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이 조울호자가 이게 계집여자가 어미 이렇게 쓴 글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같은 글자예요. 어미 문자를 쓸 수도 있어요. 이게 계집여자가 어린 여자예요. 이 글자의 본인은 어린 여자예요. 오늘날 모든 여자를 뜻하지만 본래는 어린 여자예요. 여자가 물고 길쌈 먹고 있는 모양인데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길쌈 먹고 있는 한 집안에 을을 담당하고 있는. 근데 이거 아들로 바꾸려면 엄마가 아들만 좋아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젖을 먹이는데 아들한테만 젖을 먹인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아이한테 엄마가 어떻게 자기 새끼를 아들만 좋아하고 있어. 옛날 뭐 남아선 의사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원래는 아이예요. 아이. 그런데 왜 아들이 됐냐 이거예요. 한자가 어느 시대에 쓰이진 문자라고요? 농경시대에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일이 뭐 사실은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옷은 좀 헐거벗어서 당정하지만 먹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요. 사실 의식주 가운데 최고 중요한 건 시계식, 민의식의천. 백성들은 먹는 것으로서 하늘로 삼다 이거죠. 그 먹는 걸 만드는 농사를 먼저 지었는데 농사에는 힘이
여자에 비해서 사내인 녀석들이 농산일을 도와주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 아무래도 힘이 더 있고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남아가 서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축소돼 남아를 선호하다 보니까 아이를 뜻하는 글자가 남아를 선호하다 보니까 아들의 뜻으로 호들호면서 책임질 하고 있는 것뿐 이게 원래는 아이 자체예요. 아이 자체. 그리고 요골자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지를 보려면 옛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 글자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인식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게 옛날 사람들에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있으니까 머리가 강조된 형태로 나왔거든요. 오늘날 몸매가 잘 빠진 사람을 갖다가 팔등신이라고 그래. 몸십자 써 팔등신이면 몸이 잘 빠진 사람을 갖다가 신원서 빠는 신이요. 근데 8팔자를 쓰는데 이 8팔의 기준이 되는 거이 머리 하나에 머리 하나가 1이 되고 이 8개가 나머지가 7이 됐을 때에 이게 사람이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머리라면은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몸이 돼야지 이게 팔등신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머리를 1로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따져보니까 대한민국에서 7.45 등신 정도 되는데 7.45 8등신이 아니고 김정희업은 키가 작으니까 7.35 등신 정도 되려나? 대신 머리가 크다니요? 7.45 등신도 못 되겠죠. 7.3 등신 뭐 이런 식으로요. 서글프네. 자기를 비하시키는구나. 가만히 속을 생각해. 키가 권력이에요. 저도 키가 한 10cm만 더 컸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키가 중요한 거야. 근데 제 나이 때는 제가 한국인으로서 제 나이 때는 제가 평균 키였어요. 학교 다닐 때에 50명 가운데 제가 23번, 24번 그렇게 중간 정도 번호.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키 순으로 번호 과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팔등신을 썼냐면요. 태어나자마자 아이 때는 신체 비율을 따지면 4등신이에요. 4등신. 우리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은 맨 앞에 그림이 4등신 그림이에요. 선이 4개가 눈에 지금 진하게 안 나와서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나 이거 나머지가 몸체잖아요. 이게 4등신이고 25 맨 오른쪽이 25살 먹었을 때인데 여기다가 이제 눈곱을 하나 속으로 더 튀면 이게 8개로 나눠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나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이게 8등신이에요. 머리 하나. 그래서 신생할 때하고 8등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몸 전체의 비율을 볼 때 8등신보다 2배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머리가 크냐면은 이 사람이 직립과 관련이 됐어요. 직립을 해서 두 손이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두 손을 통해서 자극이 내려진다는 거 고등동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무리 영장으로 자리면인데 얻은 거 있으면 잃은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뇌가 발달돼서 엄마 모태에서 10달 동안 있을 때 뇌가 발달돼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뇌가 발달돼서 나오는데 이 두 팔로 사지는 덜 발달돼서 상관없는데 뇌는 발달돼야 되거든. 고등동물 되기 위해서. 그래서 태어난다는 말을 갖다가 얘기할 때 기 빠진 날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가 최고 엄마 몸에서 나올 때 이 부위가 가장 지름이 넓은 부위이기 때문에 기가 빠져나온 온몸이 다 빠져나온 것을 보는 거야. 그래서 기 빠진 날이라도 얘기가 그거 얘기해 지금.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시간 안에 다 움직여서 걷고 그러는데 사람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이 넘어가야 걷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떨 때는 3년까지도 해수를 3년 걸릴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자, 태어나면서 머리가 클 수밖에. 그래서 아이를 뜻하는 또 다른 글자 아이 하자도 어떻게 돼요? 아이 하자도 어딘 사람이 자 위에다가 이 큰 머리 갖다 이게 큰 머리인데 이게 큰 머리인데 이게 절구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숨구멍, 숫구멍이라고 그러죠. 정문. 그 부분을 쳐놓은 거예요. 아이템 때는 이게 두개골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맞물려 있지 않고 이게 이렇게 터여져 있거든 이게. 그래서 맥박이 뻘뻘뻘 뛴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이게 찌그러져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머리가 크다 보니까 그대로 인 상태로 나오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런 과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끝도 갔도 없고 우리 수업이 한정된 시간을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더 길게 얘기 없어서 이 정도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요걸다가 또 뜻의 역할을 할 때에 뭐예요? 사람의 아이가 식물로 치면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하고도 관련이 되고 뭐 오미자 뭐 이런 것들이 구기자 사상자 이런 것들 열매 이런 거 관련되고 아이가 사람에서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작다는 의미가 관련돼 작은 존재에다가 점유사를 붙여가지고 의자, 모자, 탁자 뭐 그때 쓰면 자자로 들어있고 과학에서 분자 뭐 무슨 뭐예요 미립자 뭐 이런 용어의 자자도 다 이 글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한 글자를 넣고 막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치면 끝도 끝도 없어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보고 이게 이제 자손이라든지 자자손손이요 부자 유친 뭐 할 때 쓰는 자자예요. 이런데 쓰이는 글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를 살펴보는데 요 글자에서 파생된 남은 글자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작다란 뜻의 글자인데 이게 호대로면서 자시한다는 뜻으로도 빌리서 쓰이면서 자시할 자하고 있는데 이게 작은 벌레들 갖다가 자충이라고 하거든요. 자충. 그때 쓰이는 자자인데 오늘날 자시하다는 뜻으로 표기하고 있죠. 이게 파생된 나온 글자고 분화된 나온 글자고 그 다음에 글자 자자가 있어요. 글자 자자. 자는 자인데 집면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집면에서 나온 글자죠. 집면자인데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글자라는 것도 우리가 글자를 갖다가 이음절은 문자라고 그래요. 문자. 글자를 갖다가 달리 이음절 문자라고 하는데 문은 뭐냐 독채자를 말하는 거이고 자는 합체자를 말하는 거예요. 문은 독채자를 말하는 거이고 이건 합체자를 말하는 거예요. 합체자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두 명의 사람이 그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죠. 합쳐서 하나의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합체자라는 게 이 자라는 것이. 집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두 부모에서 한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합체자라고 했잖아요. 두 글자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얀니자도 있죠. 오얀니자. 오얀나무 리자죠 원래. 오얀나무 리자인데 오얀나무에 중요한 것이 오야시니까 오얀니우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배나무 리자인데 배리자 하고 있는 것처럼요. 요 글자 우리나라에 김이박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데 자기 이름 성으로 많이 쓰니까 성리자라고 하는데 자기 이름에 쓰이는 글자라면은 어디 가서 이 글자가 한자 선생이라면 이 글자가 어떻게 쓰이는 글자라는 걸 설명할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설명을 갖다가 오얏나무가 열매가 많이 다니까 아들 자자를 붙여가지고 오얏나무 리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게 파트식으로 이게 말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것 그렇게 오얏나무가 막 열매를 많이 달기 때문에 아들 자자를 붙여가지고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나무 가운데 소나무 송자 나무들 맞잖아요. 조금 흔히 이제 잣나무백 나무 이름백이라고 하지만 잣나무백이라고 하죠. 또 뭐 복숭아 나무도 없자. 또 앵도나무 앵자 뭐 이런 글자들. 호박나무 박자 이런 글자들. 보면 전부 다 나무 걸렸는데 오른쪽 글자가 공이 송이 되면서 나무 가운데 소나무. 흰 백자가
음역하면서 나무 가운데 잣나무 물론 동백, 측백, 편백 뭐 다 쓰이고 있지만요. 그 다음에 조짐조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조가 도가 되면서 도들도자 이런 데서도 음이 도잖아 이게 지금 그런 것처럼 조가 도가 되면서 나무 가운데 복숭아 나무 그러죠. 아이 영자가 앵으로 바뀌면서 나무 가운데 앵두나무 전복자가 박으로 바뀌면서 나무 가운데 호박나무 전부 다 오른쪽 글자가 음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그러면 요 글자가 음의 글자로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오얏나무 이 글자와 같은 글자예요. 같은 자 이거 같은 자예요. 우리가 봉오리 봉자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것처럼 좌우를 갖다 상으로 바꿔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의 글자 다 음역할 글자 이 글자도 음역할 자예요. 사실은 이거 사실은 자자가 옛날 사람들이 음을 갖다가 알기 쉽게 알기 위해서 반절 표기를 했잖아요. 반절 표기하면 이게 지예요 지. 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 했더니 반절 표기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반절 삼자에서 초상이 표현하고 반절 한자에서 중성 종성을 표현될 리니까 리잖아요. 지 발음이잖아 지. 나아갈 즉자에서 지읒자하고 리자에서 이몰자에서 두 개 합치면 지잖아 지. 이거 본문이 지야 지금 옛날 사람들이 표기가 이게 중국 발음 해봤어요. 지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표기돼 이렇게. 응. 그렇죠. 꽁 공자하자면 꽁쓰 흐르는데 지 비슷하게 발음이잖아. 우리가 이 자자를 쓰는 말 가운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될 건데 이걸 원래 뭐라고 그래? 가지 그런단 말이에요. 가지. 자라고 자고 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자예요? 세복종자가 아니고 본래는 세복종자가 통용해서 쓰지만 술잔종자잖아. 술잔종. 이렇게 쓰면은 술잔그릇 조그만 술잔그릇 종지의 종지 우리가 자로 읽는 걸 잘 지로 잘 종지. 이게 이렇게 해서 넓은 판자 이렇게 쓰면 그 뭐예요? 이것도 이게 중국 발음으로 우리가 표기 가운데 널판자 맞아요 틀려요. 널판 널판자 저 국어 시험에 나오는 건데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잘 안 만들었는데 이게 판자 빤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빤지가 돼야 돼. 이거 빤이 중국 발음이고 자도 진국 발음을 해줘야 돼. 빤지가 맞는 게 빤지. 빤지 아니면 우리 한자 발음 그대로 판자. 우리 발음대로는 판자지만 중국 발음은 빤지야 빤지. 근데 빤자 널빤자 이렇게 표기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중국 발음하고 한자 발음하고 우리 한자 발음하고 두 개가 서로 부조가 이루어졌잖아.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그 어쨌든 간에 빤지할 때 쓰는 직자도 음이 지예요 지금. 요거까지도 이제 중국 발음 영향을 받아서 쓰는 거죠. 이건 중국 발음이나 우리 발음이나 중국 발음 우리 발음 거의 비슷하니까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가 원래는 고대음은 지였던 거지. 지인데 유성음이 리까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저 제주도 가서 어떤 절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더만 이렇게요. 그 제주도 들어가는 이게 뭐라고 썼어요? 이게 불두장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불도량. 불가에서는 이걸 도량으로 읽어. 도량. 창이 아니고.
이게 마당장 운동장을 뜻은 마당장 잘 쓰니까 그냥 무심코 불도장을 하는데 불가에서는 이걸 도장이라고 있잖아요. 도량으로 읽어요. 도량. 뭐예요? 지읒자가 리읒자로 바뀌어서 있잖아요. 이게 여기도 지읒자가 리읒자로 바뀌는 상황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까지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자가 지금 음역할자라는 얘기야. 근데 이 글자 설명할 때,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 상어로 쓰는데 이걸 설명할 때 이 아들 자자를 음의 글자를 설명하지 않고 나무에 열매가 아이처럼 많이 달려있다고 해서 아들 자자를 무슨 오얏나무 인자가 됐다고 뭐 음을 쓱 지나가 버려 그냥 약속된 음처럼 해자식으로 설명한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야. 이거 소나무 송자 얘기했는데 뭐 공과 찍고 공과 관련돼가 소나무를 막 연결시키고 그거 다 지어낸 말들 지어낸 말들 다 의백. 그러면 이거 신백자도 갖다 연결시키고 이것도 조짐자 연결시키고 이것도 아이를 갖다 연결시키고 해야지. 그러면 후방나무 박자도 마찬가지고 전목자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 한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 쉽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가르치려고 엉터리 구렁이 담담한 식의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자 교육을 망치고 있다니까. 정확히 해서 좀 어렵게 해도 아이들 다 알아들어요. 아이들 보기보다 똑똑하다니까요. 근데 무조건 쉽게만 가려고 그래 무조건. 자, 아들 자자에 대한 설명이요. 예적공하고 그 다음 수소로 자자 하려고 했더니 수소로 자자는 또 쉬는 시간 가져야겠네요. 자, 여기서 끝도록 보겠습니다.